안녕하세요, 빅송맘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아들이 3년간 아팠는데 음식과 맨발 걷기 이 두 가지로 한 달 만에 아픈 것을 치유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전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영상 전에 미리 보고 오시고요. 오늘은 음식, 건강식 어떻게 먹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연 식물식 먹었어요. 오늘 이야기도 순수한 저의 경험담이고 저의 관점이고 이게 정답이라기보단 여러분들에게 좋은 답, 즉 해답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보시고 도움 되실 것 같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자연 식물식 했는데요. 왜 자연 식물식을 했냐면 아이가 대상포진으로 아팠을 때 약을 먹어도 아프다고 웃는 아이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저도 울면서 책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정말 미친 듯이 건강 관련 책들을 읽었는데 그 책들에서 이야기하는 걸 정리해보면 자연 식물식이었어요. 사실 하루 12알씩 스테로이드 약을 먹을 때도 건강하게 먹인다고 채식 위주로 먹긴 했는데 비건식, 채식과 자연 식물식은 좀 다르더라고요. 자연 식물식이 뭐냐면 최대한 가공하지 않은 음식, 즉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라는 거였어요. 저 같은 요린이한테는 완전 딱인 거였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밥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요리에 취미도 관심도 없었고요. 결혼 전에 가끔 라면 정도는 끓여 먹었었지만 밥은 항상 엄마나 아빠가 차려주셨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대학 다니고 일하다 결혼을 했고 살림이나 요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이 제가 음식을 못하는 걸 알고 있기도 했었고 밥 차려주길 기대하지 않아서였는지 주로 외식을 했었고 집에서 먹을 땐 남편이 해줬었어요. 그러다 첫째가 태어나면서 친정 부모님이 근처로 이사 오셔서 그때부터 위아랫집에 살며 다시 친정엄마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평일엔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셨지만 우리가 보는 주말이면 집에서 밥을 해먹기보단 주로 외식을 했고요. 그때도 주로 피자, 떡볶이, 스파게티 이런 것들 먹었었어요.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데 그동안 이미 많은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왔던 아이에게 비건식도 아닌 살아있는 음식, 자연 식물식을 먹인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반발이 너무 심했어요. 비건식까지는 먹겠는데 이건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는 아이에게 저도 그럼 먹지 말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대학병원, 한의원, 대체의학 다 포기하고 제가 음식과 맨발 걷기로 결정하고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안 좋은 거 먹느니 차라리 먹지 말라고. 물론 마음이 편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몇 번 반복하고 제가 변화가 없자 조금씩 야채를 먹어주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먹었냐면 아침은 과일식, 점심과 저녁은 현미밥에 자연 식물식 위주로 먹었어요. 간식도 감자, 고구마, 옥수수 같은 것들 먹었고요. 식사 때마다 살아있는 음식 꼭꼭 주려고 했어요. 하루에 야채, 과일을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 체크해서 기준치보다 항상 넘게 먹였었고요. 오빠가 먹으니 7살 딸도 함께 먹었어요. 남편은 출근해서 저녁까지 먹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랑 아이 둘 이렇게 셋이 먹었어요. 그때는 친정 부모님과 친척들에게도 식단 조절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집에 손님들 오는 것도 당분간은 미뤘었어요. 주로 아침에 사과를 먹었는데요. 그동안 사과를 껍질 없이 먹었던 아이들이라 껍질 째주니 처음엔 그것도 거부하더라고요. 하루는 껍질 있게, 하루는 껍질 없게. 그리고 사과가 질린다고 할 땐 사과랑 딸기를 갈아서 주기도 하고 사과랑 토마토를 갈아서 주기도 했어요. 아침에는 주로 사과를 먹으려고 하고 점심이나 저녁 전에 다른 과일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1년 내내 사과가 있어요. 그리고 점심과 저녁 자연 식물식에서 가장 먼저 바꾼 건 현미밥.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처음엔 현미 반, 현미 찹쌀 반 이렇게 해서 먹었고요. 지금은 현미 100% 먹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아들은 흰밥이 좋다고 해요. 현미밥에 쌈채소, 김, 그리고 파프리카, 당근 같은 것들. 간은 오직
소금, 천일염으로만 했어요. 그때는 김치도 먹지 않았어요. 건강해진 지금도 거의 외식을 하던 예전에 비하면 요린이지만 집밥 하려고 노력해요. 주로 유기농, 채소, 과일 위주로 구입하고 제철 식품, 로컬 푸드 위주로 먹으려고 해요. 장 보는 것도 예전엔 대형마트 위주로 갔었다면 지금은 한살림이나 로컬 푸드 매장을 주로 이용해요. 대형마트를 가게 되더라도 과일, 야채 코너만 가서 살 것만 사고 금방 와요. 예전엔 마트 한 번 가면 1시간씩 여기저기 돌며 필요 없는 것들 사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젠 시간도 비용도 적게 들어요. 외식을 하면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불편하더라고요. 가끔 외식을 하더라도 야채 많이 먹으려고 해요. 내 몸이 조금 불편해도 집에서 유기농으로 먹으면 마음은 편해요. 유기농 위주로 구입하지만 식비도 외식할 때보다 덜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 식물식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제가 식사에서 가장 먼저 바꾼 게 오전 과일식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 방법이 다른 것보다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책에서도 다른 모든 것이 힘들다면 12시까지 과일식 또는 공복 이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고요. 낮 12시까지가 몸의 배출 주기인데 이때 음식을 먹으면 소화에 에너지가 많이 쓰여서 몸속 독소를 빼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과일은 30분 정도면 소화가 되니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족은 모두 오전 과일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오전은 공복 또는 과일식을 유지할 생각이에요. 심지어 60평생을 아침에 따뜻한 밥과 국을 드시던 친정 부모님도 지금은 오전 과일식을 하고 계세요. 주위에서도 아들이 낳은 걸 아는 지인들이 어딘가 아프면 저에게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추천해주는 방법도 오전 과일식 이에요. 그리고 지금 강의하는 곳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게 오전 과일식이고요. 왜냐하면 점심과 저녁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맘대로 잘 안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오전 과일식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들 경험담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소통해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는 맨발 걷기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안녕.